1년여 전만 해도 1조 8천억 달러였던 시총 격차가 아주 작게 좁혀지면서 시총에서 엔비디아도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가가 49%나 상승했던 애플이 지난해 말 이후 중국 내 아이폰 판매 부진 우려 속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직 구체적인 인공지능 전략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점도 주가 급락을 부르는 또 다른 악재입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애플에 낙관적입니다. 지난주의 지지선이었던 170달러 선이 무너지는 등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애플의 펀더멘탈은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애플 담당 애널리스트 43명 가운데 과반수인 25명이 여전히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중립은 13명이었고 매도를 추천한 애널리스트는 5명에 불과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평균 목표 주가도 199.86달러, 200달러 가까워요. 오늘 현재 173.23달러 대비 15%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6월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구체적인 AI 전략을 공개하면 주가 도약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매수 추천과 함께 225달러를 목표 주가로 설정했습니다. 오늘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시장 일각의 우려를 샀지만 오늘 증시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 갑작스럽게 페이스북을 비난을 하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주가 하락폭을 기록했던 메타가 오늘 3.34% 반등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제프리스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미국인의 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음에도 페이스북을 필두로 한 메타 플랫폼의 사업성은 여전히 밝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프리스의 분석가 브랜트 힐은 이날 CNBC 패스트머니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미국인의 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미국 중소기업들이 페이스북의 광고에서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의 임기 동안 메타의 사업성은 쉽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페이스북의 모체인 메타 플랫폼은 하루 만에 4% 이상 하락하면서 1년 만에 최악의 하루 낙폭을 기록해서 483.49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소폭 웃돌면서 3%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물가 상승세의 둔화 흐름이 다소 정체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목표치 2%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앞당겨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힘을 싣는 요소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3.1%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올라서 예상치 0.4%에 부합했습니다. CPI는 지난해 11월 3.1%, 또 12월 3.4%, 올해 1월 3.1%를 거치면서 등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이렇게 3%를 오가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입니다. 임대료가 포함된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올라서 1월에 0.6%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3.8% 올랐습니다. 1월에는 3.3% 내렸었습니다.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에 60% 이상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22년 6월 9.1%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에 둔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물가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본격적인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물가 하락세가 정체되는 상황에서는 페드는 한동안 금리를 동결할 채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발표된 1월 CPI 3.1%가 예상치 2.9%를 웃돌자 시장에서는 상반기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상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월 CPI도 인플레이션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신중론이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는 2월에 전년 대비 3.8% 올라서 전월의 3.9% 상승률보다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예상치 3.7%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희망을 무너뜨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택비 탓에 CPI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부 지표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비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3%대 물가는 연준의 목표치 2%와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7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면 연내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페드가 6월에는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가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 페드가 6월부터 점진적인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로젠그린 전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물가지표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라면서 연준이 올해 6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체되고 있는 점은 연준이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최고 경영자가 어제 한 행사에서 자신이라면 금리 인하를 6월 이후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혼재된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지표가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을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108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2명의 경제학자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6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경제학자의 85%는 첫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당겨지는 것보다 늦춰지는 것이 경제에 더 큰 위협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전날과 유사한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